반갑습니다. 주식 탐구 생활 전지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해서 80% 폭락하면서 4,000달러 선도 깨졌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뭐 채굴 업체들이 줄도선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것이 과연 버블 붕괴의 종착역인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는가, 아니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가, 더 큰 가격 조정이 나와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뉴스를 한번 살펴보죠. 자, 아시아 경제 뉴스를 좀 보면요, 가상통화업계가 아주 지금 비트코인 가격의 급락으로 인해서 한파를 지금 맞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최근 60만 곳에서 80만 곳 사이의 채굴업체들이 파산했다. 가동 중단 수준이니까요, 파산해서. 일부 장비들이 기존 판매가의 무려 5% 수준에 불과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뭐 다 이제 포기한 상태죠. 채굴을 하면 할수록 손해이기 때문에 채굴 단가가 최소한 지금 뭐 5,000달러에서 6,000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굴을 손익분기를 따지려면요. BP 수준이 그렇게 되는데 지금 뭐 가격이 4,000달러까지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겠죠. 또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파산하는 업체들이 유럽에도 등장을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톱5에 들어가는 기가와트도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그 비트코인 광풍이 불고 난 후폭풍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그 비트코인 사태를 보면서도 얼마나 이 버블 붕괴가 무서운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근의 급락, 이렇게 그 7,000달러 선에서 4,000달러 붕괴된 것만 해도 이미 50% 이상의 그런 낙폭을 보인 거기 때문에 향후 이런 것들이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조정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를 좀 보시죠.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 2014년, 15년, 16년 이때만 해도요, 큰 가격 거래가 없다가 16년 후반기부터 가격이 거래가 좀 더 활발해지면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그러나 이런 비트코인의 그 거래는요, 대부분이 중국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전 세계 비트코인의 80%를 중국에서 거래가 됐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당시에 그랬단 소리, 이 당시에.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란 나라가 부정부패가 많고 검은 돈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림자 금융이라고도 또 하죠. 그런 검은 돈들을 거래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이 쓰여진 겁니다. 그리고 뭐 중국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뭐 마피아를 비롯해서 검은 돈을 거래하는 쪽, 그런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을 아주 유용하게 거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정말로 그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갑작스럽게 어떤 작전 세력이라고 봐요. 시장에 작전 세력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 이슈를 만들어내면서 결국 광풍이 불었고요. 여기 광풍에는 역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이 암호화폐 시장,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이 시장을 활성화해야 된다. 이런 그 메시지를 던지면서 광풍에 몰려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광풍의 끝에 보면 주식시장과 비슷한 현상이 다 나타납니다. 이 광풍의 끝에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었다는 얘기들이 막 여기저기서 들리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방송에서는 앞다투어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점의 끝에 가면 꼭 대주주라든지 대주주와 연관되어 있는 특수관계인들, 이런 사람들이 지분을 파는, 그러니까 수익을 실현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역시 이번에 이런 그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 당시 뉴스를 한번 찾아보면요,
라이트코인 창시자가 올해 들어서 75배 뛴 가상화폐를 모두 다 처분했다. 전량 처분입니다. 뭐 일부만 처분한 것도 아니고 이 라이트코인을 창시한, 그러니까 5대 가상화폐 중에 하나였어요. 저 때요, 라이트코인이. 그런데 이렇게 폭등하다 보니까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충분히 부해졌기 때문에 이게 다 팔아버렸다는 소리입니다. 완전히 뭐 개미에게 폭탄 다 넘겨버린 거죠. 우리가 이 코스닥 시장이 광풍이 한번 불 때, 우리가 코스닥 광풍이 제일 컸었죠. 그런 광풍이 불 때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이 고점에서 지분 다 던져버리고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벌어졌다는 소리고요. 그리고 이런 그 소식이 나왔을 때가 거의 정점에 있었던 2017년 12월입니다. 그리고 이런 2017년 12월에 이런 소식이 나와도 여전히 급락은 하지 않고 그 고점대에서 2,000달러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였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뭐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시사 프로그램, 올 1월 달에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관련된 그런 그 방송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물론 방송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투기적이고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엔 뭐 사기도 많고 개인들로서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라는 경고성 방송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방송의 내용 중에 일부 아주 작은 부분이 오히려 더 화제가 됐었어요. 그게 뭐냐면 개인 투자자가 이 당시에 그 방송했을 때 순식간에 이 캡처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2시간 동안에 30억이나 불어나더라. 그러니 이 방송을 본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상실감을 느끼고 또 뒤늦게라도 하고 싶겠습니까? 특히 젊은이들 다 뭐 4포 세대, 5포 세대 그러고 뭐 거의 뭐 이제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미치 시장이 등장하니까 여기에 개인 투자자들이 특히 젊은 어린 친구들이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보십시오. 방송에서 2시간 동안 30억이 늘었다. 85억 플러스 230억. 이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의 가치가 이 방송 녹화 뜬 날이겠죠. 녹화 뜬 날이 315억의 가치다. 이러니 뭐 젊은이들이 다 여기에 미쳐 날뛸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이 방송에서 투자를 오래 한, 뭐 이 암호화폐 말고요.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알 수 있는 내용이 또 나왔다는 소리입니다. 자, 사람인에서 이 직장인 941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투자에서 수익을 받냐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무려 80.3%가 이익을 봤다 그랬습니다. 아니 직장인들이 뭘 얼마나 안다고 가상화폐 투자에서 80%가 넘는 이익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941명 중에서 750명 이상이 수익을 봤다는 소리예요. 손해봤다는 사람은 6.4%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940명 중에서 890명 정도는 손실을 안 봤다는 소리거든요. 개인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은 거꾸로 말해서 완전 버블의 정점으로 간다는 소리입니다. 이건 어떤 시장이든 그 버블이 크게 형성됐을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천지인도 이때 이 방송을 보고 정말 큰일 났구나. 저 뉴스를 보고 저 방송을 보고서 많은 개인 투자들이 또 현혹이 돼서 경고성 방송이지만 그 경고를 무시하고 불나방처럼 또 뛰어들 텐데. 그리고 이런 방송이 하기 전에 12월 달에 그 썰전이라는 방송에서 뭐 유시민 작가가 암호화폐는 튤립 광풍과 비교하면서 큰 손실을 볼 수 있다고 경고했었죠. 그러나 거기에도 이제 찬반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블록체인 기술은 중요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투자자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좋겠죠.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그 화폐,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화폐 중에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건 몇 개 없죠.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달러고요. 그리고 유로와 일부 엔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러의 가치에 도전한다는 것은 결국 그 후폭풍이 크게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라는 게 지금 현재의 시점이라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저 암호화폐가 달러를 대신할 거라고 생각이 한다면 그 달러의 기득권 세력들이 절대로 저 암호화폐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것이 정말 천지가 개벽되고 달러가 완전히 쓰레기가 되는 그런 어떤 정말 엄청난 계기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암호화폐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시간은 아직도 멀고도 멀었다는 소리입니다. 그 간단한 논리만 알아도 저기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은 늘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최근 중국이 왜 이렇게 곤혹을 치르는지도 잘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그런 광풍을 불었던 나스닥 지수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새로운 신기술이 등장해서 나스닥 지수가 무려 5,000포인트를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요. 과거에 5,000포인트를 찍고 급락이 나와서 정말 엄청난 고통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때 흔히 말해서 밀레니엄 세대라 그래서 정말 인터넷의 발달, 새로운 통신기술, 그리고 뭐 새로운 기술에 대한 비전 제시 이런 것들이 이제 전해지고 거기에 흥분하면서 정말 광풍이 불었습니다. 근데 그 나스닥 지수가 5,100포인트를 찍고 급락을 한 다음에요. 거의 뭐 1,000포인트 초반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5분의 1 토막 난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그 고점까지 진입하는데 무려 15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기술들이 더 다듬어지고 퇴출될 거 퇴출되고 그것들이 시장에 다시 각광받기 시작하는 그 시기까지 무려 15년이 걸린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 이상 떴지만요. 이건 단순 비교를 하는 거지 이렇게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이. 이렇게 버블을 맞고 충격을 받고 떨어지면 그 버블을 미국의 나스닥이 회복하는데 15년이 걸렸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회복이 되겠냐 이거예요.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 회복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일본이 그 엄청난 버블을 만들었던 그 시기가 회복이 됐습니까? 되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해야 돼요. 우리는 코스닥 지수 회복이 안 됐고 일본 역시 회복이 안 됐다. 그러면 이 지금과 같이 3,000달러대 있다고 싸다고 함부로 접근해서 되겠냐? 그러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결국 암호화폐를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광풍이 불던 시기, 이 시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가격적으로. 그건 뭐 기본적으로 1,000달러 미만까지 떨어져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앞으로도 3분의 1 토막 나야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3,000달러에서. 물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암호화폐 보유자들은 정말 욕을 많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뭘 안다고 네가 떠드느냐 이렇게 디스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시장 논리가 그렇다는 소리입니다. 저 암호화폐를 실질적으로 전 세계가 유통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그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단지 1,000달러 이하 그러면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 역시 시장 논리입니다. 마트에서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채굴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그런 그 채굴 비용이 떨어지는 시기가 올 겁니다. BP 맞추는 시기가 올 거란 소리예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또 그런 것들 외에 암호화폐를 완전히 죽일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신기술이 앞으로 결국은 대중화되기 때문에 그런 그 블록고 그런 기술들이 더 발전하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그런 시기가 또 도래하게 될 거란 소리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부정부패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만 있습니까? 네, 전 세계에 많은 부정한 자금들, 어둠의 돈들이 결국은 어디론가는 흘러들은 그러면 그런 것들이 역시 쉽고 환전하기 좀 편한 쪽으로 움직인다면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 이렇게 광풍 불기 전 상태로 가면 지금도 어둠의 암호화폐 시장은 계속 유지가 된다. 대신 가격은 그렇게 버블을 만들기 전 단계까지 빠져야 그래야 큰 폭의 변동성 없이 거래들이 이루어지면서 그런 검은 돈들에 의해서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가면 또다시 그런 광풍이 불어올 수 있는 시기를 맞게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그때를 기다리는 게 좋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한번 암호화폐 시장이 광풍 불 시기를 기다리는 게 좋은 거고요. 그런 기다리는 것들이 마냥 기다리기가 좀 그렇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1000 이하까지 떨어진다면 마치 과거에 이제 펀드들 중에서 적립식 펀드들이 있었죠. 매월 얼마씩 투자하는 그런 식으로 $1000 미만에서는 매월 그냥 월급의 일부를 저축하듯이 암호화폐를 특히 이제 암호화폐 중에서도 가장 전 세계적으로 유통이 잘 되고 있는 비트코인을 상대로 해서 모아간다면 충분히 그런 것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거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지금의 폭락에 의해서 기술적 반등은 나온다고 해도 결국 암호화폐가 시장에 다시 저런 폭동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 그러려면 그만한 모멘텀이 나와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모멘텀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이상은 여전히 관망하면서 더 깊은 투매를 기다려야 될 겁니다. 완전히 다 절망하는 그 시기를 기다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암호화폐, 그 중에서도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80% 폭락했다. 이런 소식을 가지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